선생님 계시니까 납세 의무자가 확정합니다. 그죠? 자, 납세 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과세 표준과세액을 과세관청에 뭐 하는 때? 신고하게 되면 납세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납세 의무자가 원칙적으로 과세 표준과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를 물어봅니다.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지방세 4가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시설분,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예요. 자, 그래서 더 있지만 얘네들만 딱 알면 돼요. 납세의무자 신고로 확정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4가지. 예? 이거.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국세는 원칙 신고질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죠. 종합부동산세요.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 있는 거고. 그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아직 와닿지 않더라도 강론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다시 또 보면 이제 훨씬 더 이제 그때는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보통징수나 부가가세하는 세금은 누가 납세를 확정하느냐? 과세 주체, 정부 또는 과세관청. 표현은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과세 주체가 납세를 확정하는데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린 결정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과세관청에서 과세권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자, 보통징수하는 애들이요. 재산세, 나왔다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얘네들 등등이요. 뭐 자동차세나 주민세 일부도 결정하는 때 결정되지만 하여튼 3가지 잘 기억합니다.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얘네들은 결정하는 때 결정되고 보통징수하는 애들. 자,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결정되는 국세 딱 한 가지만 아셔도 돼요.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결정하는 때 결정되고, 다만 종부세는 납세의무자 고지서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결정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때 결정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또 농어촌 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종합부동산세 따라가니까 원칙 결정하는 때 결정됩니다. 하여튼 종합부동산세 하나만이라도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납세 확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자, 역시 또 문제 풀기 전에 또 교재 또 한번 볼게요. 납세 확정이요, 요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보는데 줄 긋지 마세요. 제가 줄 긋는 데만 줄 긋으시면 돼요. 납세의무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서 조세채 의무의 금액을 납세의무자나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 확정 방법에는 신고주의와 부가주의가 있다. 신고주의는 납세의무 확정을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하고, 부가주의는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다. 신고납부 방법이요. 자, 신고납부 방법.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자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로 납세의무를 확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 고치죠 하는 때 그 결정, 경정에 따라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해당 세목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취득세. 제가 줄근 데만 줄긋어요. 등록면허세. 자, 그리고 자, 특정자원부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지, 지방소득세 지, 지방교육세 지요. 자, 그리고 얘네들 이렇게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뭐 이렇게 지방소비세도 물론 또 있고요.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가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서 보시면 국세에서 납세의무자 신고에서 확정되는 자, 국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 있고요. 이렇게 제가 줄근 것만 줄거세요. 등등. 자, 부가가세 방법은요. 지방세법 관계법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아닌 지자체만이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게 하는 것. 자, 납세의무자는 지자체만이 지방세나 국세 납세의무를 확정하게 하는 방법
방법인데, 신고납부 방법에서는 납세무자에게 납세무 확정의 1차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자체는 최종적 지위를 갖고 있으나, 부가가세 방법에서는 오로지 지자체만이, 국가만이 납세무 확정권을 갖고 있다. 지방세를 부가가세 제도에 의해서 부과하는 경우에 이런 것을 보통징수 방법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지서가 발부되죠. 자, 그래서 과세관청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 밑줄이요. 재산세, 자, 칭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요거만 줄거시면 돼요. 등등. 국세에서는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원칙 결정한 때 확정됩니다. 상속세 증여세도 결정한 때 확정되고요. 제가 줄근 것만 딱 줄거세요. 자동확정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핵심 정리 다시 한번 보시면, 핵심 정리, 자, 핵심 정리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신고납부 방법은 별도의 과세권자, 자, 결정 절차 없이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납부할세액을 확정하는 방식. 자, 납세무자가 납세를 확정하죠. 자, 이렇게 납세무자 뭐 신고서 제출 뭐 절차식 이런 건 뭐 필요 없고요. 그냥 납세무자 신고에서 확정되는 지방세, 다시 어떤 거라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자, 세금 4가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가 이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센터에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제가 줄근 것만 딱 줄긋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통징수나 부가가세라는 세금은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서, 자, 납세무 확정하는 방식인데, 자, 재산세, 지방세에서 칭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제가 줄근 것만 줄거세요.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조세의 납세무 확정 시기는 납세무자가 표준과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거고, 보통징수나 부가가세하는 세금은 과세관청에서 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거고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받고 우리 이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콕 출제 예상지문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재산세와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 결정에 의해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이다. 하나, 둘, 셋. 에? 자신 있는 거 왜 이렇게 없어요, 여러분들? 오, 입이 모아졌는데. 좋습니다. 맞습니다. 재산세와 칭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둘 다, 자, 보통징수하니까 과세관청 뭐 결정해서 확정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자, 이제 납세무 소멸입니다. 추상조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교재 50페이지 펴놓고 이 화면을 계속 봅니다, 여러분들. 자, 소멸 사유요. 어느 때 납세무는 이제 소멸하게 되느냐? 납부요. 세금 납부하면 당연히 납부하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충당도 납세무 소멸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충당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충당. 아까 우리 질문한다고 하더니 질문 왜 안 해? 질문하시지. 자, 아니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했어야 되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는 딱 이거 하지 말란 말이죠. 자, 소멸 사유 한번 봅니다. 충당이요. 제가 저희 부모님 댁의 세금을 대신 내드리는 효자들입니다. 저희 부모님 댁의 세금을 제가 대신 내드리고 있는데 진짜 효자예요. 근데 돈은 다 받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공과 사는 분명하게 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엄마 모시고서 저희 예전에 아버지 이제 코로나 시작하면서 돌아가셨었는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뭐 어디 맛있는데 저 음식시장 가서 제가 이렇게 뭐 사드리고 그러려면 나중에 꼭 아버지가 네가 무슨 돈이 있냐 그러면서 꼭 아버지가 이제 계산하시고 그랬는데, 여전히 그걸 이어서 엄마도 내가 어디 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면 네가 무슨 돈이 있냐 그러면서 아버지처럼 드러내놓고 돈은 안 내시는데, 나중에 이렇게 어디에 봉투가 있거나 제가 어디 저 여행 좀 모시고 갔다 오면 어디 차든 뭐 어디든 제 주머니든 봉투가 들어있어요. 그랬었는데, 그렇게 주는 거는 주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 세금 같은 거 공과금 제가 대신 내드리는 거는 그거는 이제 또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행만 해줍니다. 돈 안 받으려고 하는데 안 받으면 또 막 나중에 그게 어딘가 또 주머니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제가 받긴 받습니다. 공부하사는 분명히 하시니까. 여기 보세요. 저희 부모님 댁에 안내문이 온 적이 있는데 이런 안내문이 온 적이 있어요. 30원의 세금을 지자체로부터요. 안내문이 왔는데 환급받을 게 있는데 이번에 낼 세금에서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세나 지방세 돌려받을 환급금과 이번에 낼 세금을요, 보세요. 환급 절차에서 환급받고 또 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이번에 돌려받을 것과 낼 세금을 서로 상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상계 처리, 상계 처리되어지는 만큼 30원만큼은 세금이 충당되어졌다고 하고,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의무는 어떻게 하냐? 소멸합니다. 그래서 30원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자, 결론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의무를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그 다음에 부과 취소. 여러분이 취소는 이제 민법에서 이제 소급표가 있다는 걸 배우게 될 건데요. 세금 부과를 취소하면요,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져요. 그러니까 취소 소멸사입니다. 그 다음에 조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 여러분,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법정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를 제척기간 안 두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30년 전, 20년 전에요, 제가 세금을 그 당시에 안 낸 게 있대요. 또는 덜 냈었대요, 그 당시에. 이건 이번에 가산세 폭탄 안 겨와. 아니, 작년, 재작년 일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30년 전, 20년 전 일이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증거자료도 없어지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정해놨고, 그 법정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조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이제 제척기간 소멸시효 이런 거 배울 건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 법에서 이제 유명한 법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말이 있는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여러분요,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 자, 그러면 시효 완성해가지고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권리를 소멸시킵니다. 자, 이게 소멸시 완성인데, 그럼 둘 다 소멸사유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요? 이 제척기간은 이런 거예요. 몰랐어요. 그 기간 동안에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돼가지고, 야, 너 자, 그 당시 세금 안 내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수강생분이, 좀 이따 나오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저한테요, 교수님, 저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제가 공인중개사가 자꾸 저기 해가지고요, 때문에 제가 다운계약서 써서 양도세 신고했거든요. 4년 좀 지났으니까 별일 없겠죠? 묻는 분들. 몇 년 동안 별일 없어야 돼? 좀 이따 나오는데 10년간, 사기쳤을 때는 10년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별일 없어야 돼요. 자, 이런 게 제척기간입니다. 모르고 지나갔다가, 야, 너 11년 전 그때 양도세 다운계약서 써서 신고했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르고 뒤늦게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소멸시효는요, 제가 이번에 양도세를 신고 안 했어요.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알아가지고 이제 다시 계산해가지고 가산세 합해가지고 저한테 세금 내라고 납세 고의서가 날라왔어요. 양도세 무신고에 대해서. 자, 그러면 과세무에서 내가 양도세 신고 안 한 거 알았잖아요. 예? 그럼 그 이후에 제가 계속 안 내고 버티고 있으니까 저한테 독촉장을 보내든 뭐 제 재산에서 압류가 들어오든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5년 지나버립니다. 그랬다가 야야, 그때 우리가 저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뭐 있고 그래 바빠가지고 그때 너한테 저 독촉장 못 보내고 그랬는데, 자, 이제라도 빨리 세금 내. 독촉장 보냅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권리에 잠잤으니까 권리 소멸시킵니다. 알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이거는 몰랐어요. 그랬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소멸사유 5가지 시험에서 한번 나왔어요. 28회 때. 다음 중 납세무 소멸사유인 거 골라라. 이렇게 박스에다 집어넣고 인거 아닌 거 집어넣고 물어봤었는데, 자, 5가지 기억합니다. 똑같이 또 안 나오더라도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5가지. 소멸사유 아닌 거예요. 납세자의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안 끝나요, 여러분들. 자,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잖아요.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는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이 다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죽으면 안 돼요. 어떤 수강생분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이 부분 강의했더니 쉬는 시간에 찾아와가지고, 저요, 교수님, 제 아빠가 사업하시다가 잘못돼가지고 빚만 잔뜩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남겨놓고 하신 재산은 별로 안 되고요. 빚이 엄청 많아요. 이럴 때도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가요? 한숨을 쉰 수강생이 있었는데, 여러분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시험과 납세일의 사망은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자, 여기부터 이제 법률 생활 상식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죠. 상속 포기를 하면 비용도 안 들고 간단하긴 한데, 상속 포기. 다만 상속 포기는 상속 순위에 있는 사람 전체가 다 상속 포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유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부고 문자, 사촌인데 부고 문자 왔는데도 그냥 안 가는 사람들, 서로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저 부고 문자를 보내는데도 아예 안 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까지 가가지고 뭐 저 상속 포기해달라고 그래서 서류 제출해라, 인감증명서 제출해라 막 이러면은 저 협조를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정 승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져요. 그래서 그냥 채권자한테 남겨놓은 것이 상속자는 던져놓고 니께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다가 이제 이거 한정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법원에서 그런 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납세일의 사망은 소멸사유 아니다. 비상속인의 세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의 승계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부가 철회요. 고지서를 보냈는데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도달이 안 돼. 그럼 고지서 보냈던 것을 철회, 걷어들였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내니까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취소는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지니까 소멸 사유인데 철회 아니라는 거. 법인의 합병이요. A법인이 세금 납부할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할 게 없어진다? 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법인의 합병 소멸사유 아닙니다. 이미 시험에 나왔지만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요. 자,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결손 처분이라는 거. 이게 사실은 이제 절차적인 거라 해가지고 통설적으로 학자들도 그렇고 이걸 제외하긴 하는데,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꼭 요거를 모의고사 시중에 교재들이 요걸 집어넣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의고사 내가지고 자꾸 질문하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결손 처분도 엄밀하게 따지면 소멸 사유가 아닌 건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때 하는 거냐면 결손 처분은 납세자가 행방불명이에요. 어디 간지 알 수 없어요. 자, 아니면 얘가 뭐 집행할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무자력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는 결손 처분하고 넘어갔다가 얘가 다시 나타나거나 집행할 재산이 생기면 결손 처분했던 거 취소하고 세금을 다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결손 처분했다고 납세물과 소멸하는 건 아니니까 소멸사유 아닌 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억합니다. 납세일의 사망, 부가 철회, 법인의 합병, 결손 처분, 소멸사유 아니라는 거. 소멸사유인 것과 구별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오늘은 심화 과정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오늘은 그냥 대략적으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뭔지 살짝 그냥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편하게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이게 34회 시험에서 나왔고요. 자, 소멸시효에 관해서 35회 시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또 이 부분에서 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한번 보세요. 자, 편하게 보면 제척기간이라는 거 여기 봅니다. 교재 이따 항상 보잖아요. 제가 일단 여기 화면을 보세요.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존속기간이죠. 이런 걸 안 두고 있으면 그냥 30년 전, 20년 전 얘기를 들먹거리면서 세금 내라고 하기 때문에 자,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당의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며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결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의 진행 중에 소멸시효 같은 정지나 중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한 건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뭐 그다음에 멈추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될 거고요. 오늘은 아직은 소멸시효 안 배웠으니까 중단 정지 참고적으로. 자, 제척기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시험에 이미 물어봤었는데요. 아까 제가 땅 계약서 써서 양도세 신고했는데요. 4년 좀 지났으니까 별일 없겠죠? 몇 년 동안 별일 없어야 되냐? 사기쳤다. 몇 년 동안 별일 없어야 돼?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별일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7년이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그 밖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 5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이렇게 자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10년, 7년, 5년. 나중에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심화 과정 다음 과정부터 외우시고요. 오늘은 그냥 눈으로 한번 봐놓습니다. 이런 게 제척기간이라는 거. 이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자, 아직 부담부증여가 안 배웠으니까 이런 것들도 상속세나 증여세나 뭐 부담부증여 소득세는 기간이 더 긴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봐놓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도 제척기간이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물론 예외가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자, 납세의무 소멸, 자, 징수권 소멸시효요.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권리자가 당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알았어요. 알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위에 잠잤기 때문에 권리를 소멸시킵니다. 자, 제척기간 아까 10년, 7년, 5년 그 제척기간의 기산이래요. 언제부터 그 10년, 7년, 5년 제척기간이 기산하느냐? 그러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 7년, 5년 지나면 제척기간 만료하고요. 재산세처럼 보통징수하거나 종합부동산세처럼 고의소가 발부되는 세금은 납세의무 성립일. 재산세나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준 6월 1일이거든요. 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자 10년, 7년, 5년 지나면 제척기간 만료합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 기한의 다음 날, 신고 납부 기한의 법정 납부 기한의 다음 날, 또 고의서가 발부되는 세금은 그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인데 하여튼 납부 기한의 다음 날 이때부터 이제 소멸시효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합니다. 자, 징수권을 행사할 때를 기산점으로 해서 한번 보세요. 소멸시효. 자,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 같으면 그 법정 납부 기한의 신고 납부기한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또 고의서가 발부될 때는 이제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는 가산세를 제한 금액이 달라요.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이번에 시험에 나왔는데요. 자, 이번에 시험에 물어봤었는데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5년,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지나면 시효가 완성합니다. 자, 그러면 딱 5천만 원이면 지방세, 가산세를 제한 지방세가 딱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 적용돼요? 10년입니다. 10년. 5년인 경우에 10년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천만 원이면 10년. 자, 5천만 원 미만일 때 5년이고요. 자, 국세는 금액이 달라요. 5억 원. 자, 5억 원 미만일 때는 5년, 5억 원 이상이면 5억 원부터는 이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자, 이런 것들 시험에서 이번에 35회 시험 때 지문에 나왔었는데요. 자, 저랑 같이 많이 연습했었어요. 이거 시험 막판까지도 계속 이거 외웠었는데 지문에 나왔고요. 자, 그러면 핵심 꼭 출제예상 지문 한번 눈썰미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납세의무는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한다. 네? 바로 문제 교재 기본서 PDF 안 보고 봐서 그런가? 다시 하나, 둘, 셋. X입니다. 뭐 때문에 틀렸냐면, 자, 납부 충당 소멸사유고 부가권의 철회는 소멸사유 아니라고 그랬죠? 부가 취소가 소멸사유지 소급해서 쫙 없어지니까. 철회는 고지서 보내는데 주소용업소 불분명해서 고지서가 도달이 안 되면 철회 거둬들였다가 다시 주소용업소 확인해서 보내니까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이 소멸사유고요. 자, 저 부가 철회 때문에 틀렸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또는 경감받은 경우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지방세 사기쳤다 몇 년? 국세나 지방세나 사기치면 몇 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까? 10년이요. 10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사기치면 10년. 자, 또 있네요. 지방세 기본법상 5천만 원 가산세를 제한 금액인 경우 5천만 원인 경우 지방세 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한다. 이게 이번 35회 시험 나왔던 지문입니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뭐 올해 그냥 편하게 보세요. 뭐 올해 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요거 저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35회 시험 때 이거 지문에 나온 건데요. 우리 작년에도 똑같이 PPT 있었던 거예요. 이거 질문했던 건데, 자, 나왔던 건데 이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었는데, 자, 근데 35회 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연습했던 거예요. 기본 과정부터. 그랬는데 시험에 나왔어요. 자, 딱 징수 요게 딱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이상부터는 몇 년입니까, 여러분? 10년입니다. 5천만 원부터는 이상이면 10년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그래서 5년일 때는 아니 그러니까 5천만 원일 때는 5년 틀렸습니다. 10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지방세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교재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교재를 잠깐 보시면 소멸이요. 제가 줄근 것만 줄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소멸 사유 제목만 줄으시면 돼요. 납세면 소멸 사유, 납부, 세금 납부하면 소멸하죠. 충당. 자, 돌려받을 것과 이번에 낼 세금 서로 상계 처리합니다. 상계 처리되는 만큼 세금 충당된다고 하는데 충당되는 만큼 소멸합니다. 부가 취소, 소급해서 쫙 없어지죠. 그리고 제척기간 만료, 소멸 사유입니다. 자, 이렇게 줄만 제가 줄근 거 제목만 줄으세요. 그리고 제척 기간이 쭉 나오는데 아직은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또 나올 가능성이 35의 시험 낮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자, 국세 사기쳤다 몇 년이요? 10년. 무신고, 자, 몇 년? 신고기한데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7년. 그 밖에 원칙적으로 종부세나 양도세 몇 년이요? 5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년, 7년, 5년.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요건 아직 부담부증이나 이런 건 안 배웠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세도 제척기간이 사기쳤다 그러면 10년이에요. 지방세도 사기쳤다 그러면 10년이에요. 자, 그리고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7년, 기타 5년이요. 자, 무신고의 경우 예외가 있는데 이런 거 지금 읽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강론에 공부 다 한 다음에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기본 과정에서는 제척 기간이라는 거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 사기치거나 그러면 10년간 부과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눈여겨 보고 갑니다. 자, 그다음에 제목만 기억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납세면 소멸사유라고 그랬죠? 자, 소멸시효.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징수권 소멸시효란 국가 자체가 징수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권리에 잠잤으니까 징수권 소멸시킵니다.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국세 지방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자체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때부터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소멸시효 요거 이제 35회 시험 때 나왔으니까 36회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요. 지방세는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일 때는 몇 년? 10년. 아까 근데 자, 시험에서 5천만 원인 경우에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한다는데 틀렸죠? 5천만 원이면 10년입니다. 우리 맨날 연습했어요, 이런 거, 작년에. 자, 그러니까 35회 시험 대비해서. 국세는 금액이 달라고 그랬습니다.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예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자, 됐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고 중단과 정지 이런 것들 민법에 좀 배우고 오시면 나중에 세법적 의미 소개해 드립니다. 소멸사유 아닌 거 여기 밑줄이요. 부가 철회, 소멸사유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고지서 보냈는데 도달이 안 돼. 거기서 보냈던 거 걷어들였다가 주소용서 확인해서 다시 보내니까 철회 아니고 납세자 사망 죽었다가 모든 해결되는 거 아니고 법인이 합병 소멸사유 아닙니다. A 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 법인이라고 합병했다고 자 세금 납부하면 없어지면 다 그렇게 하겠지.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합니다, 여러분들. 뭘요? 결손 처분. 자, 결손 처분도 소멸사유가 아니다. 이거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표 내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표 내용 이거 형성권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자, 제척 기간에는 중단과 정지도가 없어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거라. 근데 나중에 배우는데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하다가 중단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막 멈추고 이런 기간이 그런 게 있어요. 소멸시효는. 근데 제척기간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거라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도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리고 기산일 요거 나중에 또 심화과정 때 좀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심화과정이나 이제 그럴 때 나중에 슬쩍 배우게 됩니다.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쭉 넘어갑니다. 이런 것도 지금 볼 게 아니에요. 나중에 슬쩍 알려드립니다. 자,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 나중에 슬쩍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인 또 공부가 좀 많이 돼야지 이런 것들 잡다한 것들은 나중에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쭉 넘어갑니다. 잘 넘어가죠.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요게 이제 35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제가 이거 나온다고 그랬어요. 올해 제가 35회 시험 앞두고서 강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35회 시험에서 조세 총론, 자, 두 문제 나왔는데 두 개 찍어봐라, 두 문제 찍어봐라. 제가 여기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는데 제 예상대로 무조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감탄하지 않지만 이게 원래 얼마나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은 별로 감탄하지도 않아. 아 진짜 원래 이게 그 방대한 범위 속에서 이거 딱 두 개 찍었는데 나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소멸시효 같은 것은 우리가 또 연습도 그거 표 막판까지도 유학정리하고 총종이 특강 뭐 백선 뭐 해가지고 맨날 연습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테마로 찍은 것은 당연히 이게 나왔었고요. 근데 35에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근데 이거는 자, 민법적인 공부도 좀 되시고 이렇게 해서 오시면은 자, 나중에 이제 그래도 뭐 종합문제 대비해서 슬쩍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막판에는 조금 올해는 이제 소홀히 할 거고, 작년에는 엄청 강조했는데 올해는 조금 소홀히 할 건데 어떤 얘기는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시고, 자, 쭉 넘어갑니다. 조세 권리구제 서류 송달인데, 우리가 조세에 관해서 국가자치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권리구제를 밟아야 되는데, 이 조세 권리구제 이것도 33회 시험 때 나왔어요. 서류 송달 33회 때 나왔어요. 가끔 나오는 부분인데 나왔어요. 서류 송달은 딱 두 번 나왔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35회 시험에서 36개 시험에서 또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볼 거. 권리구제는 또 조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우리가 슬슬 이제 그 이후에 나중에 공부 다 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너무 많이 알려주잖아요. 전 다 알려주세요. 수습이 안 되는 걸 뭘 다 알려줘 봤자. 그래서 시간도 없고 수습도 안 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출제되고 그런 내용들, 이론들을 배우시고 전체 습을 한번 딱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계속 살 붙여서 좀 나가다가 압축시켜드리고 요약정리해드리고 비교해드리고 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자, 그런 과정이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한 번에 다 이제 이렇게 다 모든 이론을 다 배우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니까 그때까지는 이렇게 자,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과감하게 우리가 넘기고 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지방세로 갑니다. 자, 여러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로 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1편 조세 총론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미 다 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생략되지 않고 계속 반복될 거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봤고, 지난주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조세 총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에서 두세 문제 출제되는데 계속 그동안 두 문제 나왔다가 제가 35회 시험만 앞두고 왠지 올해는 세 문제 나올 것 같다고 그랬는데 세 문제 나왔어요. 제 예상대로. 하여튼 예상을 벗어나질 않고,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35회 시험은 안 나왔지만 36회 시험은 한두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나와야 되고, 나와야지 여러분한테 좋은 거고. 재산세 두세 문제 출제됩니다. 최근에 두 문제 나왔지만 옛날에는 세 문제씩 나왔던 세금이고요. 기타 지방세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몇몇 특징만 살짝 알았다가 나중에 살짝 공부합니다. 나중에.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취득세를 펴놓고 여기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방세, 취득세인데, 자, 우리가 이제 지방세, 취득세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지방세, 취득세 요거 본격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하기 시작하느니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취득세 본격적으로 봅니다. 잠시 쉽니다, 여러분들.